예, 안녕하십니까. 이화에 대해서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족보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지금 현재 족보는 이춘군의 정치학교 교장입니다. 세상에 자기 학교 이름에 지 이름 붙이는 사람도 다 있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아예 공부를 시키고 그들을 진출시키자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만드셨습니다. 만들 때 이제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이춘군의 정치학교 그래서 그 이춘군은 빼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게 상표래요. 상표. 그 상표로 이춘군의 정치학교를 이제 개설해가지고 이제 1월 둘째 주부터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13주씩 3기를 돌리면은 뭐 한 수백 명 이상 교육을 시킬 텐데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이제 뭐 우리 또 뭐 우리가 공천하는 건 아니지만은 추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내 지금 점심 먹다가 목사님은 모르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여러분 목사님 그 설교도 되고 강의도 됩니다. 하도 학문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세종이 엄청나게 잘한 사람이지만 못한 것도 있다. 여러분들은 그 못한 거가 뭔지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예, 우리나라에 말이죠. 노예가 조선 말엽에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 노예는 우리들이 역사책에서 잘 안 배우는데 미국의 흑인보다도 더 불쌍해요. 그 노예가 돈으로 쳤는데 노예는 예를 들어서 여자 노예 하나는 여자 노예 8명이 말 한 마리랑 같이 쳤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아들이 장가 갈 때 아빠, 그때는 아빠가 아니지, 아버지 저는 이 말을 주세요. 여자 노예 8명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정도로 노예가 어떻게 그렇게 많아졌느냐. 예, 맨 처음에 어느 인간 사회든지 노예는 첫 번째 노예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를 노예로 만들어요. 그리고 노예는 지금 말로 하면 엔진입니다. 엔진. 노예가 없으면 뭐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인데 처음에는 범법자였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 진 녀석들을 노예로 씁니다. 진 나라의 여자 남자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은 노예가 없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예는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와 전쟁에서 진.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노예제도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서울대학교 이제 명예교수로 은퇴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미국 가가지고 그 미국 노예제도도 이제 공부를 하고 미국 교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노예가 국민의 40%나 되었다라고 그랬더니 미국 교수가 너희 나라는 노예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깜짝 놀란 거죠. 노예는 외국 사람이니까 이론적으로. 그분이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노예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언제냐?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우리 인간 사회는 참 러브 스토리가 많아요. 양반의 아들과 천민의 딸, 뭐 러브 스토리 있는 것이죠. 거꾸로 또 양반의 딸과 천민, 건강한 노예, 그 둘 사이에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이 있는 사회라면은 야, 너네 엄마가 양반이냐? 너네 아버지가 양반이야? 너는 양반으로 해줄게. 그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게 인정적인 거예요. 근데 세종 때 어느 한쪽의 노예라도 전부 노예. 그래서 노예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노예의 숫자가. 그래서 조선 말에 거의 40%가 노예가 되는데 그거를 그래도 안 된다 해가지고 바꿔준 사람이 영조예요. 영조. 그래서 이 연구하신 분이 나는 세종보다 영조를 더 존경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점심 먹다가 목사님은 모르는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거는 이제 목사님이 우리가 통일되면은 얼마나 좋을지 우리가 지금 통일을 꿈꾸고 있는데 그 통일을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거의 8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옛날 신문 보면 말이죠, 매년 1월 1일에 소원이 금년에는 통일을 해보자 그러다가 어느 정권 들어온 다음에서부터 그 말이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통일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점심 정말 잘 먹고 왔습니다. 이 겨울 추운 날, 더워요. 이렇게 사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우리 옛날에는 잘 살았느냐?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가나한테 축구 지더라고요. 내가 공부 가르치는 애들이 막 화가 났어. 제가 그랬습니다. 가나가 우리한테 축구 빼놓고 이길 게 뭐 있니? 그거라도 이기라고 놔도 그것까지 우리가 다 이기면 걔네들 너무 슬퍼. 저희가 가나라고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미국의 학자들이 한국이 무지막지하게 빨리 잘 살게 된 나라인데 1960년에 한국이 가나하고 등수가 같았습니다. 그 가나가 우리하고 비교되는 대상이에요. 그 미국 책 보면은 한국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가나는 그대로다. 그런데 60년대는 가나하고 한국이 같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나 초콜릿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롯데 가나 초콜릿, 뭐 롯데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가나가 우리한테 팔 수 있는 게 초콜릿 재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다. 근데 가나 사람들이 60년에는 우리가 니네보다 낫다라고도 그랬습니다. 가나 사람이 자기네들이 기차가 우리 거보다 좋대요. 우리 거보다 또 좋았습니다. 제가 영천에서 교관을 했습니다. 삼사관학교 교관을 했는데 토요일마다 이제 서울 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집이 서울인 애들, 그때 기차를 타러 구대장이 중위가 서울 갈 사람들 뭐 어디 갈 사람들 표를 구해다 줍니다. 그럼 우리 생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합니까? 삼사관학교 여러분들 얼마나 훈련이 빡센 줄 다 아실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서울 가서 뭐 애인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러 가는데 대구역에 딱 앉죠. 그 할머니가 와. 할머니가 옆에 와서 딱 서면은 그 젊은이 그거 일어납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고마워. 그리고 가서 이제 김천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내리고 고마워 그러고 내리면 이제 앉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또 오네, 그 역에서. 뭐 그러고 가는데 한 친구가 수원까지 서서 갔습니다. 수원에서 앉아서 갔어요. 제가 그 옆에 그날 그걸 보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생도들한테, 야 제군들, 너네들 당당하게 네 돈으로 표 사 갖고 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양보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제 강의에는 웬만한 사람이 덤비지 않았습니다. 생도들도 제 강의에는 토를 달질 않았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딱 손들더니, 교관님이 늙었을 때를 생각하셔야죠. 딱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나는 말이야, 그때 이제 26살 때예요. 나는 내가 늙었을 때 젊은이들 자리 뺏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늙었을 때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기차에서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할 거야. 여러분, 지금 좌석이 남죠? 일부러 입석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좌석이 이제 남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인구가 더 늘었는데, 그런데 기차 좌석이 남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발전한 겁니다. 아마도 가나는 60년 전하고 지금 비슷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이제 이거는 뭐 그냥 2단계, 3단계 그냥 팍 뛰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세계 10등까지, 가나랑 등수가 비슷할 때는 나라가 100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한 80 정도 됐을 때입니다. 6.25 때는 우리나라가 100나라 중에서 한 95쯤 될 때입니다. 뒤로, 거꾸로. 지금은 100나라 중에서 5 안에 들었습니다. 220나라 중에서 10등이니까.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은 당장 5등 됩니다. 그리고 통일하고 20년 되면은 2등이나 1등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이죠, 1시간을 주시더라고. 이게 1시간은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강의 잘하는 사람한테만 1시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또 농담했어요. 목사님,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교 교수할 때 제일 바닥, 그러니까 강사들, 불쌍한 강사들 한테 수업 시간을 반드시 점심시간 다음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교수들은 전부 아침에 해요. 애들 정신 맑을 때. 밥 먹고 졸릴 때는 강사 보고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서 무언의 항변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 시간에는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만 하면 눈 감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서 들을 수 있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는 분은 좋은 그림을 다 놓칠 때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들으시면 됩니다. 야, 난 눈 감고도 다 들었어. 이번 시간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목을 한미동맹과 통일, 국가안보, 참 우리나라 그 중요한 게 많은데 이 나라를 보탠 한미동맹은 이거는 뭐 우리 이승만 박사가 이 나라가 살려면 한미동맹이래야 돼. 근데 이승만 박사의 그 건국 기본 정신은 성공한 나라의 기본 정신을 그대로 딴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의 국가의 기본 정신, 영어로 C자가 3개입니다. 3C라고 그래요. 3C. 첫 번째 C가 하나님입니다. 크리스티애니티, 예수교, 기독교, 하나님. 그 미국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든 건국정신 넘버원 하나님, 기독교. 두 번째는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반칙하지 말고 열심히. 그래서 부자가 되시는 건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다. 그게 바로 청교도 정신입니다. 두 번째 C, 캐피탈리즘.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죠. 세 번째, 기독교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완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훌륭한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민주정치 제도 있는데 그 제도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에요. 그래서 C, Constitution. 그래서 하나님, 자본주의, 헌법, 이것이 미국을 막강하게 만든 기본 요인인데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똑같은 거에다가 이 나라가 얼마나 험악한 동네에 있니? 이 나라가 그래도 살아나려면은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하고 연합해야 돼. 그 나라의 지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정신 앞에 3개는 미국하고 같고 4번째 한미동맹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3개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거야. 이제 보장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통일하면은 한국은 정말로 괜찮은 나라가 되는데 이제 그 괜찮은 나라가 되는 아주 바로 문턱까지 왔다는 그런 국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러분 둘 다 뚱뚱한 친구인데 북한에서 난 뚱뚱한 사람이 제뿐인 줄 알았더니 최근에 그 딸도 뚱뚱하더라고요. 보니까 뚱뚱한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저거는 어느 날 찍었는지 확실히 모르는 사진인데 공개된 날이 4월 26일입니다. 2018년. 문재인이가 가짜 평화 가지고 왕창 쇼를 할 때 미국 형님 북한 저 김정은이가 말이죠 핵 내려놓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하고 트럼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자기 국정원장을 보낸 겁니다. 미국 국정원장. 그래서 날짜가 미상인데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딱 서 있는데 폼페오 국장이 딱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서로 딱 악수하는 겁니다. 악수할 때는 서로 누구도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왜? 지가 더 센 나라니까. 그 악수하는데 김정은이가 폼페오 국장을 제압하려고 내가 들어보니까 미국이 나를 죽인다는 소문이 있어.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폼페오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때는 국장이죠. 저거 한다면 곧 이제 외무장관이 됐습니다. 폼페오 국장이 미국은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죽이는 것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CIA 요원이라든가 해병대라든가 또 무슨 정보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막을 수는 없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켜놓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한테 겁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한테 아양도 떨다가 맞짱도 뜨다가 어쩌해서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 바로 한두 달 전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괴상하게 생긴 비행기입니다. 괴상하게 생긴 비행기인데 꼬랑지에 프로펠러가 달렸어요. 뒤에서 붕붕붕붕 돌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런 거 이상하죠? 사람도 안 타고.
근데 저놈 이름이 뭐냐?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리퍼예요. 리퍼가 이제 알파벳으로 쓰면 REAPER이라는 뜻입니다. 리프가 가을에 농사지은 것을 거둬들이는 것을 립이라고 합니다. 수확하다, 거두어들인다 그런 뜻인데, 거기다 ER을 붙이면 거두어 드리는 사람 이런 뜻인데, 저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승사자라는 뜻입니다. 저거를 일본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저 비행기가 5,400km를 날아가는데 평양에서 저 비행기 갖다 놓은 자리까지가 1,000km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24시간을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거로 최근에 두 놈이 죽었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별 3짜리를 하나 죽였습니다. 별 3짜리 장군을 하나 죽이고, 그리고 바이든이 알 자와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카에다에서 두 번째로 높은 놈을 저거로 죽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일본에다 갖다 놨다. 누구 죽이려고 갖다 놨습니까? 정은아, 너 조심해야 돼. 까불면 죽여버리겠어 라는 저승사자를 그 앞에다 갖다 놨다. 빨리 제발 좀 저것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목사님이 가서 저거 써달라고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북한 빨리 좀 날려달라. 좋은 말로 그냥 뭐 송유관 끊어주고 뭐 끊어주고 그러는데, 제 이름이 저승사자 리퍼다. 영어로 그 리퍼를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면 요 그림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서양 귀신은 저렇게 생겼어요. 낫도 되게 커. 이거를 이렇게 베가는 겁니다. 저거 가지고 이제 농사 짓죠. 그래서 저걸 농사 짓을 때 추수하는 사람, 저 낫을 리퍼라고 그러는데, 서양 그 얼굴이 없는 애, 어떤 때는 해골로 그린 것도 있는데, 이제 정은아, 너 좀 더 까불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북한하고 통일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이상한 사람들이,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뭐 깃발 이상한 거 태극기하고 인공기가 합치면 한반도기 나오는 줄 알고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통일된 이 나라의 깃발은 태극기 아니면은 북한 깃발입니다. 저놈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 그랬죠. 이 밑에가 전부 다 그 걔네들 지지하는, 좋아서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그렇게 벌겋게 다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 파란색으로 다시 색칠하고 이제 자유통일을 하러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기 이제 우리나라 통일의 방정식, 통일의 지도예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민족끼리 합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그 일파, 그 악당 몇 명 빼놓고는 북한 사람들도 다 통일하고 싶어 해요. 누구랑? 남한하고. 왜? 남한이 잘 사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북한군 장군이 장군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전에 들은 얘기인데, 북한군 중령이 우리나라 그 사람 보고 왜 침략 안 하냐고 그러더래요. 제발 좀 밀고 좀 오라 이거야. 니네가 싸우면 이기는데 왜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와서 쓸어버리고, 김정은에서 쓸어버리고 좀 통일 좀 시켜 나와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에요. 통일은 바로 김정은 같은 녀석을 날려버리는 게 통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이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지만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땅덩어리가 세계 107등이에요. 인구가 세계 25등입니다. 인구 25등, 땅 107등이면은 한 6, 70등 하면은 우리가 평균 성적을 내는 거야. 그런데 그게 10등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설계도가 좋았다 이겁니다. 이승만의 설계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책, 이것이 결합돼 가지고 정말 세계 꼴등의 나라를 세계 5%짜리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통일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통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5% 안에 들어갔다는 자부심이 없어요. 늘 그냥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군대 갈 생각하고, 여자들은 뭐 괴롭지 않나요? 자기 남자친구 군대 가는데 이거 고무신 뒤집어 신을까 말까 고민해야 되고 말이죠. 저게 3년 동안 생각 변하지 않고 있을지 없을지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국민이 다 피곤합니다. 통일 안에서. 통일은 복잡한 이유가 아닙니다. 통일하면 말이죠, 이번 주말에 금강산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하는 겁니다. 통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국민이 원하는 통일이 왜 안 될까? 중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중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말이죠, 6.25 때 한국군이 압록강에 가니까 모택동이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한국이 미국 편에 들어서 통일이 될 것 같아. 정말 그냥 뭐 삥삥삥삥 잠 안 자고서 그냥 담배 물고서 피자고 뱅뱅 돌다가 그래 싸우러 가자 해가지고 130만 대군을 보냅니다. 130만 대군이 와서 40만 죽었습니다. 40만 부상당했습니다. 예, 130만 중에 80만이 죽거나 다쳤다. 그래서 통일을 막은 겁니다. 중국은 왜 통일을 막을까? 예, 통일된 한반도는 무서운 한반도입니다. 중국이 몇천 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예, 무서운 한반도가 되는데 중국에 대해서 지금 잘라져 있는 한반도는 맥을 쓸 수가 없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무서운 한반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라진 한반도는 그냥 볼 일이 없어요. 통일되면은 야, 우리가 지난 30몇 년 동안 한국을 괴롭혔는데 그 한국이 힘이 무지하게 센 나라가 되면은 우리 피곤해. 그래서 통일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한테는 분단된 것이 문제가 해결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분단되는 순간 아픔이 그냥 막 제곱으로 늘어나는데 중국이 반대하는데 지금 중국이 세계 2등이라고 그래요. 일본은 겉으로는 반대를 못합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근데 일본도 속으로는 그냥 통일 안 되고 있지. 예, 우리가 일단 중국을 깨야지 통일이 되는데 우리 힘으로 중국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세월이 온 거예요. 중국이 미국이 길러줬습니다. 사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이 길러준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저 중국 길러놓으면 덤빌 텐데 그랬더니 에이, 잘 살게 되면 저것들도 민주주의 할 거야. 민주주의 하게 되면 다 괜찮아 라고 했는데 보니까 덤비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덤벼드는 걸 이거 막아야 될 생각이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너무나도 미국을 괴롭히는 거라 우리는 물론이고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미국이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가 한반도를 자유통일 시켜야 되겠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시점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정말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정말 그 다음번 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이번 추운 겨울을 어떻게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지 모르는. 그래서 어제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북한 사람들 금년 겨울 동안 얼어 죽지 말고 살아남아서 우리가 통일해 줄 날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맞짱 뜨는 중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이다. 이 똑같은 이 국제정치학적인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번에 미국 가셔서 미국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한테 똑같이 한 겁니다. 한국이 통일다 봐라. 그럼 너희 가장 큰 문제인 중국 문제가 해결돼. 중국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고요? 중국 사람이 한국 통일되는 거 무섭다고 그런 이유가 1. 한국이 너무 힘이 센 나라가 돼서 무서워. 2. 지정학인데 중국 사람이 한국을 말이죠, 자기네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로 칩니다. 망치. 뒤통수에 망치가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망치가 자루하고 쇳 부분하고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망치는 앞정도 못 박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망치가 되면, 통일되면, 그러면 미국이 통일된 한반도를 미국이 손에 쥔 망치가 되는 겁니다. 중국 언제든지 꼼짝 못해요. 지금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말이죠, 한국이 얼마나 미국한테 소중하냐면은, 미국이 옛날에는 미군이 어디 있었습니까? 동두천에 있었죠. 동두천 의정부. 미군이 올 때 말이죠, 원래 북한이 대한민국 점령하는 거 막으려 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막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막았긴 막았는데 미국의 진짜 생각은 소련이나 중국이 한국까지 다 갖는 거를 막으러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참 지나다 보니까 소련이 죽어버리네. 북한 따위는 상대도 안 되고. 그래서 미국이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는데 이거 중국이 커진 거라 그렇게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동두천이나 의정부보다는 여기 더 있으려면 여기 가는 게 더 좋겠어. 중국 가는데 여기가 제일 좋아. 그래서 간 곳이 평택입니다. 평택으로 가서 딱 보니까 중국이 앞으로 바로 보여. 그리고 중국 가려면 바다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끝내주는 해군기지가 있어요. 평택에 이함대 사령부. 그리고 거기 가려면 비행기를 떠야 되는데 또 비행기가 바로 옆에 있네. 오산에 있는 미군 공군.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는데 제일 좋은 기지가
오산 기지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기지는 신의주 기지예요. 통일돼 보세요. 신의주에 미국 가면은 미국이 중국 여기다 칼 대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와 이거 통일시키면은 이거 내가 100년은 세계 1등을 하겠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하고 우리의 이익하고 다 맞아떨어지면 그게 통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지금 북한을 편안하게 숨통을 끊고 그리고 중국 문제도 해결하는 거, 우리가 통일하는 거, 그리고 미국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찍고서 가서 이제 미국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한 것이죠. 바로 미국 갔다 온 이유가 저 지도에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적인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죠. 인구 문제, 애들이 없어요. 애들 안 낳아요. 그리고 노령화 문제, 막 그냥 노인은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연금 문제, 뭐 이런 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통일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왜 다 해결되느냐? 땅이 그냥 2배로 확 넓어지고 인구는 우리가 5천만인데 북한이 2,500만이니까 7,500만이 됩니다. 그런데 통일하게 되면은 북한이 맨 땅이에요, 맨 땅. 빈 땅입니다. 빈 땅이기 때문에 뭐 부시고 자식 없어요. 그냥 갖다 지으면 돼. 길 만들고 뭐 발전소 만들고 공장 만들고 백화점 만들고 고속도로 깔고 그러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말 잘 들어요. 한국말 하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 중국 가서 돈 버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우리 거야. 통일된 나라의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학자들마다 계산 방법이 조금씩 틀리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제가 이제 본 것 중에서 좀 낮은 숫자 보겠습니다. 북한이 통일되는 그 해부터 연평균 17%가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북한이 17% 경제 성장하면은 대한민국은 더불어 9%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캘큘레이터 가지고 계산해 봤습니다. 통일 플러스 1, 통일한 지 1년 후, 통일한 지 2년 후. 그래서 쭉 보니까 통일한 지 9년째 되는 해에 세계 5등 영국이 되더라고요. 영국. 통일하는 그 순간 우리나라 군사력은 프랑스랑 같습니다. 프랑스 얼마나 센 나라예요. 영국 얼마나 센 나라입니까? 통일하는 그 순간 인구가 독일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하고 그 순간 인구는 독일 인구, 군사력은 프랑스 군사력. 근데 경제력은 왜 9년이 걸리냐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100으로 쳤을 때 북한은 1.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통일하면 100 더하기 1.7, 그래서 101.7. 등수가 그대로 11등이에요. 안 늘어. 그런데 북한이라는 빈 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9년 후에 대한민국은 세계 5등에 이르는, 영국, 프랑스, 독일은 세계 5등짜리 나라로 칩니다. 그 5등, 4등짜리 나라하고 정치력, 경제력, 인구가 같아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5등 된 다음에 2등까지는 어떻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지구에 있는 나라들이 경제 발전하는 역사를 보면은 보통 아주 맹속력으로 발전하는 거가 30년이면 다 끝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무지막지하게 빠른 경제 성장이 30년 가더라고요. 대만 30년 갔습니다. 싱가포르 30년 가고, 그리고 저쪽 일본도 옛날에 30년 했고, 지금 중국이 30년 한다면 흔들거리는 거예요. 30년 하고 2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30년 한 거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30년짜리를 한 번 더 맞이하게 생겼다는 그 얘기입니다. 통일되면은 그것이 한 번 더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3만 불이 넘었는데 3만 5천 불인데 3만 5천 불의 고속 성장을 30년 더 해보세요. 그럼 그게 10만 불 됐지 20만 불 됐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자유 통일을 하고 나면은 아마 2050년쯤에는 너희가 세계 2번째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허상이 아니고 계산해 보면은 뭐 책상에 있는 탁상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도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세계 2등의 강대국이 앞으로 통일하고서 한 30년 후에 그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넘기면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단말마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숨 한번 크게 쉬고 소리 한번 크게 질러요. 그런데 그거 보고 살아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막 쏘고 그래서 와 이놈 살아나고 있구나 그러는 게 아니라 죽을 때 비명 지르는 거예요. 죽을 때 비명 지르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전쟁 없이 하기 위해서 군사훈련하는 겁니다. 전쟁 없이 하기 위해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와, 미국도 우리랑 생각이 같네. 미국 사람이 만합니다. 저거 100년 전에 말이죠. 우리가 되게 서운해하는 거가 일본하고 러시아랑 전쟁했는데 미국이 중재를 하면서 어이 일본 너 이거 가져. 나는 필리핀 먹을게. 바꿨어요. 엿바꿔 먹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그건 이제 미국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미국이 어떤 사람이든 그래. 야, 미국이 우리를 버렸다고 가져간 적이 없기 때문에 버린 적도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엔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와 이거 한반도 이거 내가 앞으로 세계를 앞으로 100년 동안 챔피언하는데 얘가 끝내주는 나라야. 얘랑 친구해야 돼. 그래가지고 린치핀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있는데 소달구지 축하고 바퀴하고 사이에 끝에 보면은 조그만 갈고리가 하나 있어요. 길게 생긴 막대기 같은 때도 있고 그거가 린치핀입니다. 그 막대기 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뽑으면 바퀴 떨어져 나가요. 미국이 자기 나라의 세계 대전략을 위해서 끝내주게 좋은 나라를 린치핀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인도하고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두 나라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얘기한다면 일본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야 미국이 한국 보고 린치핀이래. 너네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너네들 보고 일본 보고는 코너스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코너스톤은 건물 지을 때 밑에 초석 쌓는 거 있죠. 기둥 세우는 그 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학자들이 코너스톤하고 린치핀이 뭐가 더 중요한지 회의했대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그랬더니 린치핀이 더 중요한 거라고. 미국이 그만큼 한국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박살내는 것이 우리나라 좌파 정권들 특히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한테 덤벼드니까 이거 손봐야 되겠다. 그래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가운데 노란색으로 돼 있죠. 몽고 뭐 탄자 들어가는 나라 대부분 미국이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탄자 들어가는 나라 인도 뭐 태국 베트남 그리고 타이완 일본 대한민국 뭐 일본하고 대한민국은 원래 동맹이고 한 군데 더 파란색으로 칠하면은 중국 포위 작전이 완성됩니다. 그 한 군데 더가 북한입니다. 북한을 미국이 파란색을 칠해 놓으면은 즉 북한을 미국한테 맞짱 뜨는 놈에서 띄어내면은 파란색으로 칠해 놓으면은 그러면 미국의 중국 포위 작전이 완성되는데 남한도 파란색, 북한도 파란색, 즉 통일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대전략하고 우리나라 통일 전략은 진행하는 방향이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요새 와서 어떤 사람이 한미동맹 망가졌다고 그러는데 뭘 망가졌니? 잘 되고 있지. 윤석열 대통령 된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청와대 가기 전에 교수님 한미동맹은 망가진 거가 맞죠? 망가졌죠. 어떻게 망가졌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동맹이라는 것은 말이죠 친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거면 적. 그래서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이 뭐가 친구예요? 둘이 둘 다 하나는 공산주의 하나는 자본주의인데 근데 2차 대전 때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 독일 히틀러가 더 무서워요. 일본이 더 무서워. 그러니까 그놈들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미국하고 소련이 친구가 아닌데도 동맹을 맺는 겁니다. 동맹은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미동맹은 망가진 거죠? 예, 망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맨 처음에 생길 때는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문재인이가 북한을 적으로 칩니까? 미국은 적으로 치는데 그럼 본질이 깨진 거죠. 미국은 북한을 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북한을 적으로 안 보면은 한미동맹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한미동맹은 끝난 거죠.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그런 세월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다시 이어지면 큰일 난다고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필사적으로 막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너네들도 되게 말 안 듣는 족속이지만은 그래도 이번 한 번은 봐주겠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서 겨우 야 그래도 우리 편을 대통령 만들었는데 우리가 왜라는 것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버리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는 싸움을 할 때 무조건 하나님 우리 편 들어주세요라고 소리치면 안 돼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한다. 제 말이 아니라 링컨 대통령의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정말 자기가 맞잖아요. 노예 해방,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권리를 주셨는데 행복하게 평등하게 권리를 가지고 살라고 노예를 해방시키자. 그는 하나님의 도리에 안 맞는다. 근데 1년 동안 계속 졌습니다. 남군한테 계속 지는 거예요. 1년 만에 처음으로 이긴 날 북군 장군이 뛰어가서 링컨 대통령한테 대통령과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장군,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나는 언제라도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싸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결국 미국을 구한 정말 그 세계적인 영웅 대통령이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런 놈들이 말이죠. 저런 데모를 하는 것도 다 한미동맹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놈들이에요. 자기 밥그릇을 깨는 놈들입니다. 야, 너네들이 한미동맹이 깨지면 데모를 할 수 있을 거 아니? 데모를 하기커녕 정말 그 거지짓 해야 됩니다. 밥동량 하러 다녀야 되고. 저런 그 천둥벌거숭이 같은 친구들을 우리가 설득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래야 될 그런 사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한 큐에 그냥 이겨버릴 수 있는 논리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문재인 정부가 말이죠. 미국이 한국 나랑 같이 북한도 막고 중국도 막자. 그랬더니 문재인이가 북한은 우리 동생이고 중국은 우리 형이에요 그랬습니다. 아니 너 나랑 동맹이잖아. 아니 북한은 우리 동생이고 중국은 우리 형님이에요. 우리 몇천 년 동안 중국. 그런데 그 사이를 삐지고 들어간 게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이 미국 형님, 한국은 저 중국 편이에요. 북한 편이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원래 그 일본은 미국이 전쟁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믿질 않습니다. 저놈 또 강력하게 만들면 또 덤빌 놈이야. 좀 못 쓰는 놈이야.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좋아해요.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한국이 딱 좋아. 같이 싸운 나라고 같은 편이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것들이 미국 나가라고 그러고 한미동맹 파괴하라고 난리를 치는 동안에 그 미국의 숙적 일본이 형님 내가 해주면 안 돼? 그 결과가 지난 5월 달에 나타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일본의 군사력이 2022년보다 2025년은 2배로 늡니다. 3년 동안에 군사력이 2배로 늘어요. 2배로 늘겠다고 일본 수상이 결정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결정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힘은 선한 힘이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나는 이거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이 얼마나 돌대가리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에 나온 거 제가 YTN 거예요.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강한 일본 그리고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한글이 맞아요. 강한 일본 그리고 강한 미일 동맹은 직접 영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시다 수상의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막강한 일본의 군사력과 막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선한 힘입니다. 선한 힘, 착한 힘. 미국이 일본을 선한 힘이라고 믿게 한 결정타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제공한 겁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가장 믿음직스러운 대한민국이 못하겠다고 뒤집어지네. 어떻게 해요? 일본 니라도 해라. 만약 이것이 정말로 미국 사람들 마음에 각인이 되면은 나중에 네가 아시아 다시 지배해. 너는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우리나라 좌파 정부들이 매일 일본하고 싸우자고 그러놓고 일본을 제일 막강하게 만들어준 정부들이 항상 좌파 정권입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 들어선 다음에 윤 정부 들어선 다음에 미국하고 훈련 열심히 하니까 미국이
다시 한국 잘 믿으면은 중국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못 믿는 일본, 이거한테 이걸 더 세게 만들어주면 하고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제 슬슬 바뀌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정책도 틀리게 했던 정부를 우리는 지금 몰아냈던 것이죠. 저 사람들이 매일 뭐 죽창 들고 일본하고 싸우자고 떠든 결과 미국이 일본을 선한 힘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일본이 군사력 세지는 것이 고마운 일이라고 인식하게 된 저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좌파 정부다. 여러분 가서 딱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막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뭐 똑같은 얘기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미국이 일본을 선한 힘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이 미국한테 피대나는 나라가 되었느냐. 여기 사드가 이게 만드는데 6년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도 매일 와서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병사들이 밥 같은 건 트럭으로 나르는 거 아니에요? 헬리콥터로 나랐습니다. 헬리콥터로. 하도 데모 와서 못하게 하고. 그것이 지금 다 완성돼가는 그런 이제 뭐 정상적인 세월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독일 전투기가 날아왔는데 한 두어 달 전에 일본까지 날아왔습니다. 한쪽에는 일본 깃발하고 태극기, 가운데는 동체에는 독일 깃발입니다. 호주 깃발, 싱가포르 깃발. 독일 전투기가 아시아 와서 훈련했습니다. 잠재 적국은 중국입니다. 일본 와서 일본 비행기랑 훈련했습니다. 잠재 적국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자기 편이야, 독일이. 그래서 저 비행기가 한국으로 오려고 그랬는데 저 전투기가 한국 오는 건 너무한 것 같아.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야, 이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는 뭐가 왔는지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국엔 제가 왔다 갔어요. 독일 수송기가 왔다 갔습니다. 한국, 너 북한 놈들이 덤벼들면은 또는 중국이 덤벼들면은 독일은 너네 편이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80년 전에 독일하고 미국은 원수 중에 상원수죠. 일본하고 미국은 원수 중에 원수죠. 근데 미국이랑 싸웠던 독일과 일본이 한편이 돼가지고 미국의 적국들하고 싸워주겠다고 와서 연습하는 이런 세월이 됐는데, 이렇게 변하는 것을 빨리 못 따라가면은 우리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시급히 한미동맹을 막 강화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좋은 나라가 되고 통일하면은 얼마나 끝내주는 나라가 되느냐. 저기 있는 저분은 정말 미국에서 알아주는 교수입니다. 저 사람이 조지 프리드맨 박사예요. 대학 교수였는데 예측한 것마다 다 맞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옛날에 그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한 400~500년 전에 프랑스 사람인데 뭐 예언한 게 다 맞아가지고 난리가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하도 다 맞춰가지고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 저 사람이 2014년에 서울을 왔습니다. 서울 와가지고 문화일보,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야, 너네 곧 통일할 것 같아. 근데 그 통일할 것이 몇 년이라고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네가 통일하면은 번개처럼 발전할 거야. 그래서 일본도 쩔쩔매게 되고 중국도 쩔쩔매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2040년, 이 사람은 그 이전에 통일될 것은 분명한데 2040년에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 그건 뭐 무슨 얘기입니까? 만주 니네 거 아니야 혹시? 그건 고구려 다시 되는 겁니다. 땅 넓어지는 겁니다. 만주에 콩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8월 달에 만주가 붙더니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8월 10며칠 날인데 저녁 때 날로 키더라고 어떤 데는. 와, 그래서 내가 그 통일되면은 여름에는 여름마다 여기 와서 좀 있다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냥 보세요. 난 늘 한국이 통일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다. 그 2040년이래요. 지금부터 이제 딱 1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분이 그 말을 할 때는 이제 14년이니까 26년 남았을 때죠. 그때 내가 92살이 된대요. 저 교수님이. 그때 내가 와서 볼 거야. 내 예측이 맞았다는 걸 확인할 거야. 그때 92살이면 청춘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2040년에 92살이면 청춘이니까 여러분 나이 계산해 보세요. 우리 그때 다 살아서 만납시다. 만주에서 파티하자고. 이 세미나 만주에서 다시 한번 합시다.
프리드맨 박사가 예측을 한 거죠. 내가 그때 92살인데 서울 와서 내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하겠다. 얼마나 기분 좋은 예측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거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줄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으면은 에서가 장조건 블레싱 받습니다. 잘 모르세요? 내가 공자 흉내를 냈더니 안 되는구나. 에서가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한테 이거 주려고 그랬잖아요. 빨리 가서 저 잡아오라고, 끓여오라고, 저 사슴고기. 리브가가 그 야곱한테 야 네가 들어가.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블레싱을, 축복을 에서가 받을 뻔했어요. 에서 나쁜 놈이죠. 옛날에 주간그릇에 팔아먹었는데 또 받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야 너네 기도만 열심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가 아닙니다. 광화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화문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책 읽어보면은. 그거는 뭐 제가 제 분야는 아니고. 프리드맨 박사님 고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국도 보니까 말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미국이 생긴 지 얼마 200 몇십 년 된 나라인데 미국이 처음에 생겨가지고 100년 동안은 약소국이었더라고요. 그 미국이 약소국이었다는 글을 읽기 이상하더라고.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우리는 언제 힘센 나라가 되어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가 되어서 강대국들이 막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 일대 대통령이 그렇게 탄식을 하는데 아마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이가 없을 거예요. 야, 니네들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센 나라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센 나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하고 한 아주 유명한 그 귀절이 있는데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경도 없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저렇게 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 세계에서 그 하나님 잘 믿은 나라 다 성공하죠. 특히 세 나라가 미국, 한국,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빨리 크고 괜찮은 나라 된 거, 저는 그 KTX 타고 내려올 때마다 내가 그 생도한테 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맞아. 이제 내가 노인이 돼가지고 늙어서 나는 이제 언제든지 앉아서 가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어서 하고서 오늘 갈 때도 앉아서 갈 거예요, 저는. 네, 다음 페이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깃발입니까? 얼마나 괜찮은 깃발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 깃발 보면은 이 세상에 강대국 중에서 저만큼 착한 나라도 없어요. 독일, 여러분 저 뭐 신사참배했다고 그 우리 목사님들 참 옛날 그 가오가 있어가지고 오늘 목사님 참 좋은 얘기 하셨잖아요. 북한이 그것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라고, 경상도가 그것 때문에 지금 잘 큰 거라고. 그래도 이쪽 동네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독일 보면은 신부들이 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이 히틀러 하듯이 신부님이 다 이러고 있어요. 그 신사참배는 똑같은 거죠. 뭐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야,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지. 근데 그거 못했는데, 그거 하지 않는 강대국이 미국입니다. 일본이 지금 세계 챔피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미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또는 소련이 지금의 미국 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 세계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저게 1등이니까 안 고달파요. 미국 무섭습니까? 안 무섭잖아요.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센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도 안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게 바로 G2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게 2050년에 G2예요. 2040년에도 만주가 우리 거다라고 조지 프리드만 박사 말이 되면 또 G2 되는 겁니다. 그때도. 그런데 국제정치에서 이제 전쟁을 보면은 언제 전쟁이 나느냐, 어떤 전쟁이 제일 세냐, 1등하고 2등의 힘이 가까워질 때 전쟁이 터집니다. 2등이 막 힘이 크면은 1등 요건 내가 뺏는다, 요 자리는 내가 뺏을 거야 라고 하고서 1등이 힘이 100인데 2등이 막 커요. 한 90쯤 되면 지가 덤빕니다. 그래가지고서 1등한테 보통 죽은 것이 이제까지의 역사고, 그 전쟁들이 2차 대전, 1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무슨 전쟁 해가지고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이 전부 다 1등하고 2등이 1등 자리를 놓고 싸우는 그런 전쟁인데 저 둘이 싸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때쯤 올 것 같다라는 정말 1등, 2등이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세월이 이제 곧 오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둘 다 민주주의 국가에다가, 둘 다 자유주의 국가에다가, 둘 다 하나님 믿는 나라에다가, 둘 다 자유시장 경제하는 나라인데 뭐 싸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한국은 그때 야 미국 고맙다,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미국은 너 같은 친구가 2등이라서 너무 고마워, 행복해. 이 세상은 진짜 국제정치의 역사를 처음으로 꺾어놨어. 이제 그런 패턴은 반복이 안 돼. 이제 영원한 평화가 올 거야 라는, 우리 둘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지 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옵니다. 예,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예, 금년 1월 달에 말이죠, 그 노재봉 총리가 그 자기 제자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 논소련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 선거 3월 9일 되기 훨씬 전이에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거다. 저거 1월 초에 나왔는데 읽으면서 비장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지면 어떡하나? 지면은 이거 우리가 여기서 살 수나 있을까? 그런데 그래도 희망 주는 얘기를 했습니다. 노재봉 총리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를 쭉 하시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국무총리로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국무총리로 이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저분은 국제정치학하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철학. 그래서 그 말이 아주 철학적인 말이 많은데, 한국은 작은 거인이야. 중국과 북한의 전체주의를 바꾸는 문명사적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야. 예, 지금 바로 그 문명사적, 중국과 북한 척의 21세기의 나라가 맞습니까? 저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로 바꿔야 될 21세기의 문명사적 사명을 우리가 띄고 있다. 우리는 작은 거인이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월 달에 이번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우리 노 총리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지면은 끝이야. 이 나라는 끝이 안돼. 이 나라는 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수명이 연장되었고 완전히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예, 그건 뭐 쭉 이제 보면 그건 뭐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이 모든 데는 이승만 대통령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 진영의 냉전 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중립으로 살면 되잖냐. 왜 중국하고 미국 싸우는데 가운데 껴서 난리야. 일본하고 소련하고 싸우는데 왜 우리가 가운데 껴서 난리야. 독립하면 중립적이면 되지. 그게 얼마나 멍청한 얘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나옵니다. 1894년, 95년 전쟁을 하는데 조선, 근데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더라. 전쟁터가 어딥니까? 한국이 전쟁터예요. 일본이 말이죠, 임진왜란 일으킬 때 물론 그놈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싶었지만 조선을, 말은 뭔지 아세요? 명나라를 때리러 가는데 길 좀 빌려달라 했습니다. 명나라를 때리러 가는데 길 좀 빌려달라고. 우리나라는 중립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중립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쪽 편에 들어서 소련, 중국 편에 들어서 그냥 공산주의 밑에서 허덕거리며 살든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은 김정은 밑에서 오손도손 살든지. 오손도손 못 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해양동맹에 붙어서 당당하게 자유주의 진영의 최전선에서 맞짱 뜨면서 살든지. 이승만 박사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썼는데 전쟁터가 한국이란, 조선반도라는 사실,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워도 전쟁터는 여기라는 사실 다 안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미국에 편입시켜 버린 겁니다. 해양동맹에.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냉전체제, 미소 냉전체제 맨 앞에 미국 편에서 붙었습니다. 이거는 이승만의 대전략입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빨개요. 한국만 팔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국 편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 코딱지만한 파란색이 지금 살아남았고, 살아남아서 북한도 통일시키고 중국도 파란색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저거는 이승만 박사가 80년 전에 대전략이에요. 우리가 저게 빨간색으로 그냥 흡입되지 않는 방법은 미국, 일본 해양동맹의 편에 그냥 가는 거야. 우리는 코가 아프겠죠. 맨 앞에 있으니까 쌈 자라는 게 코 매일 깨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서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남았고 이제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소련은 저거 뭐 색은 빨갛지만 이미 저거는 마피아 자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중국도 당은 공산당이죠. 저거는 썩은 자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뭐 근데 두부까지 가짜 만들어 파는 나라니까 저거를 우리가 다 자유주의 제대로 된 나라로 바꾸는데 우리 목사님의 대전략은 뭡니까? 저거 바꾸려면 중국의 지하교회를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중국 곧 파란색 됩니다. 러시아도 파란색 되고 그러면은 중국 파란색, 러시아 파란색, 몽고는 몽고가 그래요. 나는 한국 하고 싶대요. 몽골 사람들이. 그 몽고하고 한국은 떨어져 있죠. 만주가 우리 거가 되면 이어지죠. 그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쫙 가면은 이스라엘 나와요. 이스라엘. 그 쭉 하면 이스라엘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저 그냥 이스라엘하고 저절로 이어지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얘기 보면은 이게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네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한번 해봐. 그리고 그냥 순수히 국제정치학자가 50년 전에 저 그림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구나가 답입니다. 저 그림 보고서 대한민국이 끝났구나라고 안 말하면 그건 국제정치학적으로 틀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북한 해방하고 중국도 바꿔놓고 이스라엘까지 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이건 필경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이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한 역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공고한 거죠. 거기 그 첫날 우리나라 공문서 1호가 기도문이라는 거 다 아시죠? 국회를 5월 10일 날 정말 5월 10일 50선거도 참 기가 막힌 선거입니다. 처음으로 문명 국가가 된 거예요. 국민들이 다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투표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를 여는 날 이승만 박사가 사회를 보게 된 거는 그냥 나이가 제일 많아서 두리번 하다가 여기 혹시 목사님 안 계십니까? 아이고 저기 저 이윤영 목사님 계시는구나. 북한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북한에서 그냥 그땐 전쟁 전이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와서 종로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 나와서 저 우리 기도하자고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았고 국회를 개원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한테 감사드리지 않을 일입니까? 그 이윤영 목사님은 얼떨결에 나와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문이 대한민국 공식 문서 넘버1입니다. 공문서 넘버1이 기도문인 나라가 세계 몇 나라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 그림을 저거는 뭐 우리가 그 상식을 타파하는 이런 그 대한민국 요 코딱지만한 파란색이 이제 전체를 파란색으로 물들일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앞장서 있다. 우리가 지금 앞장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지금 뭐 겨울에 춥다고 그냥 집에서 뭐 따뜻한 방에 앉아가지고 뭐 호떡 까먹고 있을 때 우리들 이렇게 와서 애쓰고 노력하고 강의 듣고 이거 여러분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앉아 듣는 건 더 힘듭니다. 이렇게 그 고생하시는데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자네. 좀 자야 되는 거가 맞는데. 여러분 시간이 다 됐는데 뭐 제 얘기는 유튜브로도 계속되고 목사님하고 토크쇼로도 계속되니까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여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 근대사 현대사의 축 아닙니까? 그래도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배출한 고향이고 거기서 이 나라가 이렇게 그 부국 강병의 나라가 돼서 이제 통일도 꿈꾸고 강대국을 꿈꾸는데 강대국 돼야 됩니다. 강대국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강대국 고구려를 깬 신라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 통일 강대국 만드는데 우리 다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